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군 복무기간 단축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놓고 북한이 저렇게 핵 위협을 하는데 군병력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측과 인구 감소로 어차피 줄어드는데 이참에 정예 병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정치인들 모시면 30초씩 자기소개하는 시간 드리는데 지난번에 김학용 의원 하셨고 오늘 김종대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소개하라고요? 네. 예. 저는 정의당, 진보정당이죠.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적대적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같은 군사 전문가가 비례대표의 최다 득표로 영입을 했던 이런 당인 만큼 국가안보에 대한 세력이다. 말로 하는 안보로 따지자면 원균이가 훨씬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하는 안보는 이순신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정말로 이기는 안보, 진실되고 진짜 안보를 할 수 있는 정당이고 저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진보의 대안의 안보를 모색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은 경기도 안성 맞춤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서운하니까 거기까지만. 네. 자, 반갑습니다. 군 복무기간 축소 여쭤보기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7일이죠. 우리 정전협정 기념일부터 이제 적대행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신베를린 선언에서 이야기했고 그 전에 한번 만나자 했는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그런 제의를 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왜냐면 사실 천안함 폭침이라던가 또 연평도 포격 또 목침지뢰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지 저희가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때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맞은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싸우지 말자 하는 것은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대화를 할 시점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국과 공조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자세 그리고 읍소형 제의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자세 읍소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많은 어떤 의제 중에는 확성기라든가 전단 살포 문제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체제를 아프게 하기 위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왔던 군사적 조치입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북한을 때리는 우리 주먹도 아팠습니다. 전방의 남북이 동시에 확성기를 틀어대면 거의 생지옥입니다. 또 연평도 NLL에서 긴장이 고조돼서 손해본 거는 우리 어민이고 이익을 본 건 중국 어선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북한을 아프게 한다는 정당성은 다시 한번 성찰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전협정기를 맞이해서 남북한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적대 행위를 왜 해야 되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휴전선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안보 민생을 챙기는데 매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북한이 전혀 그렇게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문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어떤 대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뜻 이 카드를 하긴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강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중단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런 회담 절차가 없이 그냥 중단했을 때는 불필요한 남남 갈등이라든가 여러 어떤 국론 분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일단 북한하고 만나서 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름 다가왔습니다. 말라리아 북한목이 또 왕창 넘어올 건데 우리 방역이 안 됩니다. 백신 줘야 돼요. 그거는 북한을 위해서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렇듯이 북한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신뢰와 어떤 소통을 증진하는 군사회담은 적대국끼리 전쟁 시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북한이 빨리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반응이 빨랐습니다. 베를린 선언도 금방 나왔어요. 이걸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북한도 고민에 빠진 거 아니냐. 뭔가 내부에 지금 복잡한 계산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회담을 제의했는데 전혀 상대방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 아직도 우리는 유효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대북 확성기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과 핵 실험으로 인해서 저희가 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지 사실은 북한에서 가장 지금 그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것이 우리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뭔가 북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일 때만이 가능한 거지 우리 스스로 이 중단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얘기인데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제기된 것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후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최대한 모든 청년은 군대에 발입대하고 또 그 복무는 최소한으로 지난 2003년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2개월 단축했죠. 현역병 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여기에서 6개월을 더 줄여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방부가 병력 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자원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복무 요원들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다.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국민 여론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이 아닌 21개월로 단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4개월, 11개월, 18개월 세 가지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21개월 안이 많은 참석자들의 주종을 이루었죠. 결국 2010년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로 확정했고요. 이후 박근혜 정부도 대선 당시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을 공약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그동안 군 복무 기간이 단축돼 왔는데 가장 궁금한 점이 왜 18개월로 3개월을 줄이는 건가요? 이 18개월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지금 군복무 18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그 쌍을 이루는 아젠다는 군 병력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한 건 군 병력을 현재 63만 5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13만 명을 줄이고 네.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든 국방개혁 2020의 국방개혁 목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서 병력을 50만으로 해 2020년까지 개혁을 완결하겠다. 네. 이걸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추진이 돼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개혁 목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계승했던 거예요. 본인도 똑같이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실행 기간 중에 국방 예산 증가율이 급격히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된 전제 조건,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고 그러면서 전방을 직업군인으로 점차적으로 부사관 위주로 교체하면서 네. 병사들을 줄이겠다고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군복무 단축이 18개월로 줄어들다 중간에 멈춘 게 21개월이 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저는 개혁의 방향은 보수 진보 정권이 다 합의했으나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재생 버튼과 스탑 버튼을 눌렀다 뗐다 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게 다시 재생 버튼이 눌러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18개월로 줄이려는 방향은 같았다. 같았죠. 그 말씀이시죠? 네. 우선은 좀 짚고 넘어갈 점이요. 지금 18개월로 줄이는 시기가 적절하냐.
아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25 이후 최대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병역 기관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월로 하는 근거가 뭐냐. 18개월이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라 가지고 적정한 그런 소위 병역 근무 기간이냐 아니면은 최적의 전투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냐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다 이거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국가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네. 이제 우리가 용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8개월로 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력을 어떻게 충원해야 되냐. 결국은 지국군인 제도를 더 많이 보완을 하고 군사관 제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한 건 50만까지 줄인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국방부 기본 계획을 보면은 52만 2천 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국방과학연구원, 국방연구원의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에 가용 가능한 병력 규모가 57만 5천 명. 18개월로 하면 5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19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정말 정예 강군을 무너뜨리는 이런 병역 근무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고 일종의 또 하나의 국방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떤 개혁이 목표가 섰으면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개혁이 왜곡되고 좌초되고 지연되면서 생긴 문제를 다시 문재인 정부가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국방기본정책서는 2015년까지 50만 강군을 표방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심층적인 연구가 매 정권마다 이루어지면서 동일한 목표를 답습해 왔어요. 거기에는 보수 진보 정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결행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의 부족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예산으로 뒷받침해주는 이건 통치권자의 노력 이것이 뒷받침되면은 갔는데 그런데 이제 돈 없다고 재정이 어렵다고 이러면서 국방을 소홀히 한 결과가 지금 개혁의 지연입니다. 그런 만큼 이게 준비가 덜 됐다, 검토가 덜 됐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변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네. 안보가 위중하다는 게 전선의 그 보병의 안보 위협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핵미사일과 같은 전략적 위협이잖아요. 그에 맞게 현대전으로 우리 군을 더 빨리 바꿔줘야 그게 안보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지 지금 안보가 위중하다고 해서 비 오는데 지붕 고칠 수 있냐 하고 손 놔버리면 이 집은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이제 한 10여 년 후면 인구는 감소하고 그럼 우리 이제 뭐 60만 군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도. 네. 어차피 또 군의 첨단화도 피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네. 완비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선호가 바뀌었다 이거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병역 기간을 줄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미 늦었습니다. 더 빨리 했어야 돼요. 작년도 21세 남자 인구가 36만 명입니다. 2022년이면은 2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3분의 1이 증발해버립니다. 청년 공동화 현상이에요. 지금 빨리 복무 단축을 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하려면 사회에 빨리 내보내야 되고 네. 군은 어차피 현재 징병제가 어렵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시킨 다음에 장기적으로 직업군인제로 갈 수 있는 준비된 개혁을 지금 실행해야 됩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정부 때 원래 했었어야 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18개월만 하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은 못 달고 제대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대구별로 다시 합니까? 18개월을 4등분해서 네, 그렇게 거기에 합니까? 맞는 복무 기간을 다시 짜야죠. 제가 한 가지 좀 자료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국방연구원이
복무 기간에 따른 병 숙련도 차이를 조사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네. 이게 그 21개월로 할 때는 57%가 그 비숙련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네. 18개월로 줄이면은 67%로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8개월로 줄이면은 절반 이상이 군인 10명 중에 7명이 네. 아마추어 군인으로다가 전쟁에 임하게 된다. 저는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정말 숙련도가 문제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전투 기술에 능한 이런 어떤 군을 원하신다면, 미국과 같이 300만에 달하는 예비 전력이 또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그 직업군인들도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미군은 병력의 40%를 예비 전력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뭐 300만이라는 큰 공룡만 만들었지 사실상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군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해서 적어도 20% 이상은 전투 기술이 숙련된 예비 전력도 활용할 수 있고 민간 인력도 부분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오로지 그냥 군에서 21개월 이렇게 그걸 숙련도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숙련도는 21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군의 숙련도가 미국의 직업군인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기간 근무한 지금 네. 김종대 자, 의원님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감을 시간 하는데 때문에. 네네네. 전적으로 네. 동감을 하는데 네. 북한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네.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유능한 사회인이 군대 가더라도 2등병, 1병 때는 실질적으로다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상병, 병장 그저 지금 현재 21개월에서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혼자서 작전을 수행하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네. 이것을 갖다 그냥 18개월로다가 물리적으로 줄인다. 너무 작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네. 병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네. 대책 없이 줄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네. 대책을 세워가지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한 부서에서는 직업군인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네. 그런 일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군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사병대 간부를 한 30만 대 20만, 3대 2 정도로 이렇게 만들 생각인데 지금도 부사관 지원이 잘 안 된다면서요. 처우가 뭐 하사 중사 상사 돼봤자 한 200만 원 겨우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데 네. 그 일반 하사에서 장기 복무 지원율이 4대 1이 넘습니다. 네. 지금 저 부사관 근속 장기 복무자의 연금이요. 일반 공무원의 교사들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처우가 절대 지금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다. 선망받는 직업으로 이게 돼 있지. 네. 아니 지금 군인들 처우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부사관을 이렇게 모집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니 부사관 직업군인은 문제가 없어요. 네. 오히려 모병제로 갔을 때 뭐 전문병사제나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지. 사실은 장기 복무는 지금도 켜켜이 적체에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부사관을 모집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병으로 계속 이렇게 채우는 군의 재래식 전쟁 개념과 어떤 전 근대적인 병역 문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일병 2병이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로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해요. 자동으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율과 창의 위주로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내 임무에 대한 전문가라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서 숙련도가 달라진다? 이거는 우리 군대에서 굉장히 통제 위주로 수동적인 어떤 주어진 전근대적인 근면성만 요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바꿔줘요.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 20분을 다 써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이 사병을 줄이고 준사관과 장교를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병의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은 이 준사관에 대한 지원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ROTC 경우도 2007년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드는데 그 학군 장교에 대한 지원이 15%에서 20%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도 선호하고 또 장기 복무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단기 부사관의 경우에는 아직도 처우가 부족하기 네. 때문에 네. 아마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장기 생각합니다. 진출률을 보장해야 문제 해결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사병 월급 인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병 월급 인상 문제는 참 이게 대답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제가 병장할 때 4,500원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 21만 6천 원이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3만 원 받았습니다. 네. 3만 원이면 저보다 많이 받으셨네. 다다익선입니다만은 과연 이 일의 선우가 어떤 거냐. 저는 먼저 소위 한국형 3대 축, 킬체인이라던가 KAMD, 그리고 KAMD 킬체인. 킬체인. 네, 네. 그 세 가지를 먼저 선행이 되는데 좀 예산이 무지 필요합니다. 이걸 2022년도 거를 2년 앞당기다 보니까 네.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병에서 부족한 직업군인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병들의 그 월급을 인상하는 거지 맞지. 네. 물론 다다익선입니다만 지금 네. 국가 예산상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의 50%로 해서 60만 원까지 주기에는 현실적으로다가 불가능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국방개혁이 왜 안 되느냐. 병사들을 공짜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원 인생이에요. 자, 20만 원인데 김종대 의원님 얼마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5, 6만 원 받았는데. 자, 20만 원 인생인데 왜 기만적이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월급을 5만 원 올려주면서 보급품을 다 유료화 시켰어요. 그래요. 런닝, 팬티, 치약, 칫솔 다 사서 써야 돼요. 휴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격의 가치, 자기의 어떤 그 군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추락했습니다. 네. 일단 사람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를 높여놔야 돼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걸 심어줘야 봉급에 이렇게 줘야 공짜가 아닌 게 되니까 그래서 아껴 쓰게 되고 거기서 선진적 국방 운영의 이니셔티브가 창출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 국방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전 그 첫걸음이 월급 인상이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예. 다 어떻게 마련해요? 아니 병력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추가되는 알겠습니다.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이게 네. 국방개혁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자, 아쉽지만 두 분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시간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또 국방 이슈가 있으면 네. 반드시 모시는 걸 시간 약속드리면서 없다고 댁에서 들으시는 겁니다. 다음 출연자분이 너무 기다리고 계셔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 우리 복무기간 단축 문제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